자, 이지영님, 영업 활동하다 보면 실적 보고서를 써야 할 때가 많은데 오라클에서 보고서 연계하는 시스템이 있다는데 여기서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라이센스를 따로 구매해야 하는 건지요? 일단은 제가 일단 궁금한 부분인데 보고서 연계하는 시스템이 있다는데라는 게 이제 이렇게 적어주신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라클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세일즈 클라우드 안에 보고서 시스템이 들어있다는 데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신지.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세일즈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부분만, 그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BI 시스템만 만약에 별도로 사용을 하시고자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만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오라클 SFA인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를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이제 지금 두 번째 질문 라이센스를 따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환님께서는요, 세일즈 클라우드와 CRM 시스템이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AS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요? 네. 그 부분은 일단 세일즈 클라우드하고 CRM을 좀 구분 좀 해주세요. 뭐 진짜 같은 건지 뭐 예전에 우리 CRM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CRM 뚝 나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좀 구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이 부분에 대한 거야 뭐 아무래도 CRM 자체가 아무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쪽 업종에 계속해서 있다가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정립한 개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CRM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조직 문화? 기업의 큰 틀에서의 전략 같은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이제 TV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예전에 텔레비전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으면은 그 회사는 그 말 그대로 텔레비전을 이렇게 생산만 할 수 있으면 그 말 그대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R&D가 중심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거를 최대한 막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반면에 이제 TV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생기기 시작을 하면 그다음 아무래도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게 되면서 보다 더 신기술이 들어갔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장이 덜 나는 TV. 그 말 그대로 생산 관리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겁니다. 품질 관리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품질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되고 신기술이 나오더라도 금방금방 따라잡히는 게 쉬워지기 시작을 하면 결국에는 다시 또 고객이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즉 그러니까 우리 거 사주세요. 우리 게 더 좋아요. 라는 것들을 자꾸 알리고 그다음 그런 이미지들 자꾸 심어주고 그 말 그대로 기업이 전체적으로 뭐를 중심에 놓고서 우리가 경영을 해나갈 거냐라고 하는 게 CRM이라는 개념인 거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통칭 CRM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면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보통 CRM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구축을 할 때 보면 들어가는 게 제일 앞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일종의 전체적인 마케팅 시스템 그 다음 마케팅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관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캠페인을 실행을 하면서 실제 실행 채널들을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된 리드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그 잘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서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하게 되는 그 말 그대로 SFA 그 다음에 SFA가 그 잘 끝나고 나서 주문까지가 그 잘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고객들이 사용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 물론 사용하기 전에도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가 불만 문의사항들을 관리하기 위한 저희들이 예전에 통칭 컨택 센터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AS 센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즉, 그런 고객을 중심에 놓은 모든 비즈니스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종의 CRM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세일즈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SFA 부분인 겁니다. 사실은. 그 말 그대로 영업 관리인 거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동환님께서 드라마 미생에서 보면 영업팀끼리도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타 팀은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은 정보를 우리 팀끼리만 공유하기 위한 권한이나 인증 설정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타 팀은 안 보지 우리끼리만 보자 뭐 이런 거. 여기서 그거는 그렇죠. 당연히 가능하고요. 왜냐면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희들이 통칭 테리토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속된 말로 나와바리도 있죠. 제가 그 표현을 쓰고 싶었는데요. 전문용어 나와바리. 맞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 뭔가 회계 연도가 시작을 한다든가 영업 조직을 이런 식으로 개편을 할 때 기본적으로 테리토리들을
나래비를 세워놓고, 예, 그렇죠.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금을 막 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릇을 만드는 거죠, 각자 그릇이 이렇게 해서 생기기 시작하면, 예, 당연히 서로 간에 경쟁이 생기는 부분들도 그렇죠. 발생하거든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데이터에 대한 권한 설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어카운트를 못 보게 해줄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리드 같은 것도 특히, 그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카운트 기준으로 해서 나눈다면, 아, 하지만 제품 기준으로 나눈다면 다시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어카운트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제품만 적으면 되는 거니까. 진짜 조직이 좀 크면, 좀 영업팀이 좀 많아지고 그러면 진짜 그런 권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성준님,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한죠? 사업 환경에 맞게요. 네, 제가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각 기업별로 관리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단계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동일한 산업군이라도 주 포커스에 따라서 보고자 하는 보고서도 달라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사업 환경에 맞게끔 적용 가능하십니다. 장경익님, 영업 실적에 대해 관리할 때 클레임에 대한 것도 같이 관리가 되어 실적에 반영이 되는지요? 네, 그런 부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클레임이라기보다는 보통 저희들은 시스템 안에서는 티켓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뭔가 이슈 같은 것들 발생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실적으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실은 시스템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은 당연히 관리가 되는 거고 네네네. 그걸 가지고서 영업사원을 쫄 거냐 말 거냐 그건 영업사원 그걸 실제 적용하시는 업무단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자, 강상원님께서는 영업이 저조하면 대시보드가 보기가 싫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타래 가서 계속 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봐야죠. 그래도 이런 게 저도 사업하다 보면 보기 싫을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보기 싫을 때면 있지만 그래도 봐야 돼요. 네, 봐야지만 맞습니다. 또 하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이랑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세일즈 클라우드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클로징을 할 때 그 중에 실주가 될 수도 있고 수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반드시 윈로스 리즌 즉 그런 수주 성공 실패 사유를 반드시 집어넣게끔 그런 식으로 관리가 가능하죠. 세일즈 클라우드 쓰게 되면 그래야지 실패를 하더라도 왜 실패인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이게 윈에서 로스라고 딱 했을 때 냈을 때 그 이유를 맞습니다. 사유 그거를 필수 입력 항목으로 넣게 설정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설정이 돼 있습니까? 무조건. 왜냐하면은 그냥 실패했어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 사실 기록하라 만화인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다면 어떤 영업은 이렇게 하겠죠. 왜 실패했습니까? 하면 점점점 하면 유유유 뭐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일즈 클라우드는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주관식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에러비 형태로 해서 드랍다운을 선택하게끔 관리하고 알겠습니다. 류성민님, 영업을 공유하다 보면 보안상 문제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요. 보안에 대한 기술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영업도 한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싶은데 VPN 적용이 가능한죠? 일단은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만 드린다면 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고요.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래도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고객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아주 적나라.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오라클이랑 관련된 여러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으면은 아마 그냥 공통된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받은 인증들, 그 다음에 보안을 위해서 저희들이 물리적인 보안, 그 다음에 각종 논리적인 방어 체계들, 그 다음에 사후 조치들, 그 다음 관리 프로세스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각종 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도 이제 심지어는 미국의 국방성에 인증을 취득했을 정도로 아주 강도 높은 보안을 하고 있을 뿐더러 그럴 뿐더러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허니팟 테스트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보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좀 아까 여쭤보지 못했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이 세일즈 클라우드가 국내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그래도 이런 쪽에서 이런 인더스트리나 이런 섹터에서 많이 쓰더라.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데 주로 이걸 많이 쓰고 있나요? 일단은 세일즈 클라우드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세일즈 클라우드랑 자체가 클라우드라는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주로 제조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ERP는 어느 정도 쓰고 계신데, 근데 영업관리 같은 경우는 보통 거의 대부분들이 주문관리 정도로만 쓰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클라우드라는 게 나오고 아무래도 더 저렴한 가격에 그 다음에 가볍게 쓸 수 있다라고 하니,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시는 기업분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도 특히 말씀드린다면은 중소기업들 중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하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요즘 해외 뭐 총판이라든가 대리점. 아시아 쪽에 많이 나오거든요. 네, 화장품 맞습니다. 회사들 뭐 엄청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오라클 자체가 글로벌 솔루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국어 처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한 준비들이 다 된 상태에서 기존처럼 비싸지 않게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도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이들 이게 이제 매 월정액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월정액.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괜찮네 하고 이렇게 도입을 하면 한 세팅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 세팅하는데 기간은 아무래도 편차는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세일즈 클라우드를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는 스탠다드 기능들 아니 스탠다드 프로세스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해서 아무래도 뭐랄까 일단 회사 적용을 해 보면서 그걸 차차하겠다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거의 한 4주 이내에 왜냐하면 4주라는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정보들도 일단은 이제 이쪽에 맞춰서 앞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변환하는 기간들도 필요하고 그다음 또 사내 교육이라든가 전파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그 정도 초기 기간만 이제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게 뭐 기술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기존의 그 회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프로세스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영업 환경 이런 것들을 잘 여기서도 컨설팅 같은 것도 하시나 보죠. 그런 것도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 보면은 다양한 파트너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고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오라클 컨설팅 서비스라고 해서 사실은 고급 서비스다 보니까 조금 좀 이렇게 하게 있긴 하지만 그 대신 훨씬 더 좋은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고. 알겠습니다. 자, 또 이석준님께서요, 맞춤형 영업 및 고객 관리를 동시에 하고 싶은데 CRM 및 ERP 둘 중에서 하나만 구매 예산이 있다면 어떤 것을 먼저 사는 게 회사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영업 및 고객 관리를 동시에 하고 싶으시면 사실은 CRM 시스템만 있으면 됩니다. 아, 네네. 근데 아마 여기서 질문을 CRM 및 ERP라고 하신 걸 보면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로는 고객이랑 관련된 아마 후선 업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주문에 대한 처리라든가 배송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어느 정도 후선 업무에 대한 관리가 이미 있으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앞단 이제 고객 관리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도입을 하시고 그다음 채비를 하시고 그다음 또 후선 업무랑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게 아무래도 자연스럽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계섭님, 직급별 오픈할 수 있는 정보 및 이에 대한 액세스 로그 및 알람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는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직급별로 오픈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권한별 접근 정보. 아까 전에는 부서별로 서로 간에 맡고 있는 영업 사원별로 서로 간에 이제 넘겨보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자체가 어차피 직급별로도 당연히 이렇게 해서 적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로그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 용어로 이제 오디트 트레일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세일즈 클라우드에 보면 해서 관리자 기능 중에 누가 언제 이제 무슨 정보를 수정을 했는지가 리스트가 다 남습니다. 이렇게 로그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트래킹이 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 한 말씀 맞추러 갈까요? 이제 영업 업무에 대해서 뭐 정비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영업 관리 시스템들을 고려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틀림없이 두 부문. 하나는 실제로 영업을 하시는 분과 그 다음에 영업 데이터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서로 달라요, 사실은. 사실 영업 관리를 해야 되는 분은 그 윗분들이십니다, 사실. 왜냐하면 언제쯤 돈이 얼마가 들어올지를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또 사용하시는 분은 실제 영업 업무를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그 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의견들을 그 잘 조율이 돼서 성공적인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전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라클을 불러주시면 저희 회사 영업 대표님이 언제든 달려갈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댓글창에 보면요,
유재한 대표, 영업대표 그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이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궁금한 분들은 유재한 대표한테 컨택하면 되겠습니다.